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월 29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구정을 앞두고 시행이 되는 경마 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나가 잘하고 싶은 주간이에요. 그렇지만 뭐 요즘 경마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에 강타를 좀 못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복승 같은 것도 이제 시원스럽게 맞춰드린 게 없고 좀 흐지부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적중 수도 별로 안 나왔고 또 고배당 적중에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난주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반성을 좀 많이 해야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나름대로 칼을 갈았어요. 지난주에는 총 금토일 합쳐서 10개밖에 못 맞췄고, 그나마도 이제 쾌풍이라는 마피를 삼복승으로 205.2배 그거 이렇게 한번 잘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또 대가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에이지락을 놓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죠. 그러니까 뭐랄까, 박어른애하고 이현종의 그 연대 관계는 좀 이해를 못했던 게 아쉬움이 좀 남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번 주는 이제 뭐 잘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도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썰레거리 까지 않고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썰레가리 까가지고 또 못하면은 또 경마도 지겹게 어려워가지고 또 못하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최선을 다해서 멋진 한번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또 강타의 주 트레이드 마크인 고배당 적중도 한번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시원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조금 이제 힘들게 돈 벌어보겠다고 아웅다웅 살아가지고 조금 이제 착하게 좀 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먹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막 이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착하게 살자가 올해의 목표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것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훈련만 놓고 보면 5번 인디안 치프가 가장 좋아요. 5번 인디안 치프가 기본적으로 선임력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이후에 거름이 더욱더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편성에서는 훈련도 좋고 마필의 능력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이 5번 인디안 치프를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5번 인디안 치프를 가장 좋게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신마들도 지금 7두가 출전을 하고 있어요. 신마들도 7두가 출전을 하고 있고, 또 현군 마필이 5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군 성장마 중에서는 5번 인디안 치프와 6번 초아가 좋은데,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경주인데, 일단은 5번 인디안 치프와 6번 초아가 현군 성장마 중에서 가장 좋다. 자, 그래서 5번, 그 중에서도 5번 인디안 치프를 가장 삼삼하게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상대마가 누구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좀 까다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은근히 까다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에이스 파워는 안 될 것 같고, 훈련 상태가 좋은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9번이 타임캐슬이 굉장히 좋고, 또 10번이 비카 패밀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전반적으로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5번을 놓고 10번 비카 패밀리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7번 에이스 글로리도 사실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번을 놓고 가장 좋은 6번과 7번과 10번 요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고, 만약에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이 9번 타임캐슬이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이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한데 5번 인디안 치프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1번이 무적신화가 그나마도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1번 무적신화를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취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 사실상 이번 경주 시에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뚝심형 마필들이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편성인데, 저는 1번 무적신화가 그나마도 가장 그래도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1번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가능하냐, 이게 관건인데, 당연히 1번이 무적신화를 인정을 한다면 8번이 황제의 탄생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상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1번, 8번이 단통으로 팔리는 경주예요. 그러면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11번 골드킹즈라는 마필이 이제 10마 중에서 가장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이 9번 음속질주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음속질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암말입니다. 암말인데 주행검사를 보니까 초반에 전혀 서두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음이 바닥에서 이제 날라옵니다. 바닥에서 날라오는데 전반 탄력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번 음속질주 같은 마필은 이 주행검사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전혀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주행검사를 합격하고서 마필의 훈련을 실시하니까 마필의 상태가 많이 올라온 케이스로 볼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9번이 음속질주 같은 마필은 3복승 배당마로 깔끔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11번 골드킹즈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9번 음속질주 같은 마필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12번 캐석볼트라는 신마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배당권 전력으로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8번은 거의 기정사실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당마를 가져간다면 차라리 9번 음속질주와 12번 캐석볼트라는 신마들의 전력이 의외로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복승마는 9번 음속질주와 13번, 12번 캐석볼트 같은 마필들 안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만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이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첫 번째 승부처를 꼭 적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지만 14번 행운의 열쇠가 가장 좋습니다. 자, 마필 자체가 오전을 치르는 동안 3차 2번밖에 하지 못했던 마필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데뷔전에서 능력 끌어내고 또 살짝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다가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3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14번 행운의 열쇠는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이번 경주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뒷심형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완틀 막걸리 정해져 있어요. 완틀 막걸리 정해져 있는데 그 마필이 의외로 부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의외로 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림수의 마필이 상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다. 그 마필을 한번 회심의 일타로 강력하게 노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선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핵심은 13번 행운의 열쇠라는 마필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중배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제주경마 오전장 최대 UCC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이게 올해 제가 이제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성질이 되게 착한 편인데 욱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좀 옳은 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뭐랄까 급하고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좀 성격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착하게 좀 살아라. 그러면 선한 것은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하시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거지를 좀 조심을 하고, 웬만하면 사람들 편의에 서서 좀 약자들 편의에 서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또 순리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상대방들이 저를 괴롭힐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욱하게 또 욕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피치 못하게 또 싸우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는 2016년도를 맞이해서는 좀 착하고 바르게 또 성실하게 앞만 보면서 살자, 이게 지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2016년도가 이제 됐으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이니까 올해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작은 것부터. 전 착하게 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1번 평원무사입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필 자체가 이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m, 900m나 800m, 900m를 뛸 때보다 거리가 늘어나니까 체구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이가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체구가 커지면서 파워가 보강되고, 거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강된 파워 때문에 더 능력 신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일본 평원무사라는 마필인데, 근간에 그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 7전을 치르는 동안 그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승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본 평원무사는 이번 준매인 승부처에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단통 마필이라는 점을, 강력한 놓고 때리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서 이제 팔리는 마필은 아마도 2번 송강여제 같은 마필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편성에서 대끼리 승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림수의 마필이 있어요. 노림수의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들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그 마필이 아마 덜덜하게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인기만을 가감하게 자르고, 자,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작심 배당 노림수 중배인 승부처다. 그 놓고 때리는 마필은 일본 평원무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제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자, 2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그냥 행보가 좋죠.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선행과 선입으로 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대비 체중이 이제 4.5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여전히 뭐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훈련 패턴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늘어난 부중을 견딜 수 있고 전개상 또 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스마트 젠틀맨은 강력하게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1번 천만추풍호와 3번 대종천 같은 마필들이 훈련 상태도 좋고 능력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마필들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고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 관심을 갖는 마필들은 신마입니다. 가보갑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신마치고는 주행도 안정적이고 파워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발걸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4번 가보갑장도 9,700만원이 수입이 됐으니까 통관세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1억이 넘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가보갑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 이 편성에서는 10만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8번 이 코팅픽 인굿이라는 또 신마가 있는데 요 마필도 굉장히 좋아요. 요 마필도 9천만원짜리에 들어왔으니까 통관세만 해더라도 1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8번 이 코팅픽 인굿도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마필의 혈통도 괜찮고 걸음발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가볍게 밀어주는데도 걸음이 나와줬고 또 채찍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다. 그래서 이 8번 코팅픽 인굿도 좋고 9번 후다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걸음만 놓고 보면 9번 후다닥이 제일 좋다고 얘기해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후차권은 4번 가보갑장이라든지 8번 코팅픽 인굿이라든지 9번 후다닥 같은 마필들의 현장 상태를 보고서 거의 동격의 능력을 갖고 있고 동격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어느 마필이 제일 낫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게 거의 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력만 놓고 보면 4번 가보갑장이 좋고 현재로서 파워로만 놓고 보면 9번 후다닥이 좋고 또 부드러운 면을 보면은 8번 이 코팅픽 인굿이 좋으니까 2번 스마트 젠틀맨은 어차피 뭐 대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후차권으로서 신마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기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기차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능력차가 사실상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한 3두가 있고 그것도 이하급 마필들이 또 한 6두 정도가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과 중배당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편성상 가장 기대치를 보고 싶은 마필은 5번 금빛동자라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이번 편성 자체도 6번 페가수스나 7번 일대천하 같은 마필들이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구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페가수스나 7번이 일대천하가 한 바퀴를 일순할 가능성 사실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 근간에 급하강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번도 사실상 선행을 편하게 간다면 모르겠지만 7번 일대천하와의 비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고 근간 행보 자체가 전형적인 기본만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6번, 7번이 버팅기는 그림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서 끝까지 한 바퀴를 일수라는 그런 패턴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등짝은 좀 불안하지만 5번이 금빛동자라는 마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당연히 이 마필이 인기를 안 모은다 그러면 더욱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 마필을 굉장히 좋게 보는 강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5번은 굉장히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이제 9번 기적바람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좋게 봅니다. 이 9번 기적바람. 1200을 지난번에 이제 거리가 늘어난 가운데서, 2등급의 이제 승부조를 펼쳤던 마필인데, 의외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기염을 토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9번 기적바람도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당일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5번 금빛동자와 9번 기적바람은 대끼리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뭐 얘네들이 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얘네들은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뭐 2번 촬영 300까지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마필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상태만 놓고 본다면 12번 모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모먼트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선행력이 너무나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생바닥 추입을 하는 마필인데, 이 생바닥 추입으로 해서 이번 5경주에서 모먼트가 올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뭐 어찌됐던 간에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인기는 한 3, 4위나 5위 정도로 팔리지 않겠어요? 뭐 쇼트트랙도 있고 뭐 있으니까, 얘가 뭐 미라클 볼트도 있고 하니까 거리 1000m에서 당연히 12분만을 세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1200이나 뭐 이런다면 모를까 워낙에 순발력이 부족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래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려면 자력으로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9번 터보 에너지나 여기에 이제 2번 이 미라클 볼트 같은 마필들이 비비면서 이 선두권이 몰락을 했을 때 12번 모먼트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마필들도 이변 연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 꼭 배팅권에는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모먼트 같은 마필은 충만은 아니지만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키고, 또 전개상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어찌됐든 12번 모먼트는 받치기 막건이라도 꼭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에서는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전개상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당연히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3번 초인이란 마필이 가장 전개상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대비 이제 부중이 좀 늘어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장무성이라는 또 걸출한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점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 3번 초인은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전개상 상대적 선언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느린 편성을 만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번 초인은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기복이 좀 심하기는 한데, 기복이 워낙에 심해요. 심하긴 한데 7번이 한라 앙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다른 마필들 중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강하게 봐야 되는 마필은 당연히 3번 초인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7번이 한라암대가 그나마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기복이 좀 심한 것이 단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3번 초인과 7번 한라암대를 가장 강력하게 한번 읽어주고 싶고,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1번 자유터치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의 이변 가능성 어느 정도 놓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이제 6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을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을 선호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조교가 좋았던 마필들도 있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좋은 마필들도 있는데 저는 이번 교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이 상승물결이에요. 뭐라? 김태경 기술을 강하게 얘기하네. 야, 이거 태경이가 만약에 들어오면 인기만랑 들어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용군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그러면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4번 지공절주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장기 휴양만데 상태는 나쁘지가 않은데 이런 마필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용군이 같은 애가 1번 게이트에서 전개 입장 맞고 선행으로 일순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 숨어있는 보병만한 또 들어와서 배당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중매의 승부처인데 7번이 상승물결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간에 이제 부족했던 순발력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고 있고 그 반대로 추임력이 또 급상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 상승물결이 올라오려면 이 김태경 기수가 초반에 좀 밀어줘야 되거든. 밀어줘가지고 내측 한 3번 매나 4번 매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김태경 기수의 단점은 뭐냐면 노장 기술에서 그런지 좀 코너이 외곽을 선호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너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내측을 자리 잡고 차분하게 한 3, 4번 매만 자리를 잡고 온다면 저는 7번 상승물결이 마필의 능력으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장에 좀 투어를 많이 해서 자 하여튼 이번 주 이제 구종을 앞둔 그런 경마 주간인 만큼 한번 김태경 기수가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화이팅! 자 한번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다영웅과 그야말로 이 강자대로라는 마필이 들어와가지고 꼴찌 말들이 들어와가지고 999를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상승물결이 들어오면서 어떤 마필들과 연결이 돼서 들어올지 자 일단 배당하고 좀 연결이 돼서 자 멋진 배당이 한번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부산 6경주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제주교차 5경주로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교만 최대 메인 승부처예요. 또 2016년도가 되면서 이제 구종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제가 바라는 거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산에도 못 가고 그러는데 좀 봄이 되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하루 정도 날짜를 잡아서 산에 가서 노는 그런 하루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산을 누구랑 같이 가게 되면은 그 꼭대기까지 꼭 와야 되고 그 코스가 있으니까 거기를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 중에서 유해진이라는 연예인하고 가수인데 좀 오래된 가수 이현우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산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도시락 하나 싸고 물 하나 넣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그냥 잠도 좀 자고 오고 또 산에 가서 좀 놀다 오고 그러다 보면은 체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네요. 그래서 산에하고 친해지자. 이게 또 강타의 올해의 목표예요. 그래서 건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듯이 뭐 저희 헬스를 좀 꾸준히 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사 오면서 그래서 뭐야 어찌됐든 좀 몸을 좀 좋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타와 같이 새로운 거를 하나씩이라도 좀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꼭 한번 이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주교차 5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인데, 이 경주도 배당이 좀 삼삼하게 터질 것 같아요.
인기 많아 팔리는 마필들은 정해져 있죠. 2번 한백용장이라든지 뭐 11번 이 장타왕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4번 선덕여왕이라든지 뭐 10번 선봉전설이라든지 3번 이 천왕성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보병권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좀 와장창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배당이 터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한번 가감한 배팅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경주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배당을 좀 터뜨릴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던 그런 경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7번이 신의 장군이라는 마필입니다. 7번 신의 장군. 사실 지난번 경주 때 너무나 이제 고전을 했기 때문에 권육 기수가 이제 61kg를 달고 고전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김용석 기수가 60kg를 달고 한 번은 입상에 성공을 하고 한 번은 4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르면은 사실상 이 7번 신의 장군이 오기는 힘들어요. 자력으로. 왜? 순발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4번 선덕여왕이라든지 11번 장타왕자라든지 6번 불멸의 여신 이런 마필들이 다들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얘네들이 인기마잖아 지금. 4번 선덕여왕, 12번 장타왕자, 6번 불멸의 여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부러졌을 때 7번이 신의 장군 같은 마필들이 오는데 과연 어떤 마필들과 매치를 해서 올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마필들보다는 선입이나 취입형 마필들의 득세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약간의 배당 가능성 쪽에 노크를 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그래서 제주교차 5경주를 7번 신의 장군이라는 마필을 노리면서 자 뭐 배당까지도 한번 연결시켜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좀 크게 터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 자 요시시 메인 승부차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입니다. 자 1번 오뚜기입니다. 1번 오뚜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군계 1합격의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 편성에서도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1번 오뚜기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라 하더라도 가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상대만으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12번 인류천이라는 마필인데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의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고 자 훈련 상태도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인류천은 일단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이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방 날아다녔던 마필인데 바로 이 3번 햇비하나라는 마필과 5번이 당대하신이라는 마필인데 이 5번 당대하신은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초반 순발력은 부족했는데 중반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런 능력을 갖고서 거리 1200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초반이 좀 느리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중반 추임력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 사실상 안발이라는 점에서 이 순발력 자체가 이렇게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순발력도 부족했던 순발력도 좀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5번 당대화신 같은 마필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고 3번 햇비하나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이 인류천과 같은 마필들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이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고 8번 대호의 장군도 편성상으로 봤을 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오뚜기를 인정을 한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12번 인류천을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고
3번 햇비아나나 이 8번 대호여장 이런 마필들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7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고 또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그나마도 이번 편성에서 핵심적으로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3번 나루터라는 마필입니다. 김다현 기수죠. 김다현 기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부부 기수예요. 한영민 기수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도 기수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3번 나루터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편성 자체에서 사실상 이제 공백 6주면은 휴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제주도에서는 1400이나 1610m까지 뛰어봤던 마필이 거리가 줄어들었고 또 상태면에서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3kg의 감량 이점을 갖고 있는 3번 나루터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 오래간만에 기승을 하고 있는 3번 나루터의 김다현 기수를 한번 멋진 응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다현 기수만 열심히 좀 타준다면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의외로 좀 세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도 은근히 좀 배당의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3번만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7경주도 중배당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총 7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 아주 조촐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코리안 탱크가 비교적 편한 사람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다 이제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하고 등짝도 좋고 자 연속 입상에도 성공을 하고 있고 이래저래 가장 강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이 코리안 탱크는 강력한 이번 것이 이제 배팅권에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강력한 배팅권에 축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땐 4번이 5 빅터스라는 마필 1억 5천의 고가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을 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의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고 오는 입상이기 때문에 직전 대비 5kg의 이점을 갖고 있고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승분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4번 5 빅터스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어요. 4번 5 빅터스도 좋게 보고 있고 1번이 위닝 넘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배당권 마필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1번 위닝 넘버. 그래서 3복승 막권으로는 1번 위닝 넘버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왜?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못 뛴 거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 안 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위닝 넘버가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놓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위닝 넘버의 이변 가능성 놓고 해보고 싶고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5번 6번까지도 가능한 전력인데 이 마필들은 이제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우승 벌적이 은근히 인기를 좀 모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2번 코리안 탱크는 축이고 1번 위닝 넘버는 3복승 배당가고 4번이 5 빅터스를 단통으로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지 구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럼 넘어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치아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치아가. 저는 이 이빨이 앞니가요, 어렸을 때 제가 싸우다가 이 앞니 세 개가 일찌감치 부러졌어요. 이 세 개가. 구두발로 채이는 바람에 이 세 개가 다,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 끼워놓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니가, 앞니 세 개가 나가가는 바람에 이게 그런 이고, 지금도 이 세 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니 하나가 또 이게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치아, 또 어금니는 또 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치아 때문에 이게 뭐 오복이 하나라고 그러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고생을 하시는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 치아도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의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아주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또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경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 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배당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이번 하이브리드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요 마필을 배당마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번 경기에 팔릴래나? 하이브리드가?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3번 와일드 모닝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라스트 티켓도 있고, 미라클 라인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또 골고루 팔리고, 또 9번 고스트 브론드도 있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2번 마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왜? 선두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12번 미라클 라인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성산표청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고, 지난번 경주 때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사실상 11번 라스트 티켓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앞선 점유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선이 의외로 끈끈하게 버틸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 1두 정도만 살아남고 무빙형 마필이나 추입형 마필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2번 하이브리드는 어찌됐든 배당권 전형으로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마필은 제가 밴팅권에 안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2번 하이브리드는 가져가고, 오히려 저는 솔직히 이번 편성에서 11번이 라스트 티켓 같은 마필은 서수원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훈련 상태도 좋았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그 마필보다는 저는 이번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좋게 봐요. 자, 물론 단통은 가능한 경주니까. 자, 그래서 이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처는 단통과 중배당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끝으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끝장 승부처입니다.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강타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4번이 프렌치보인데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예요. 이 10번이 스타명문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스타명문 같은 마필이 선행을 가버리면 4번 프렌치보이 같은 마필들이 부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인기마들이 부러지면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극단적인 선행을 갖고 있는 4번 프렌치보이나 10번이 스타메온 같은 마필, 특히나 이 4번 프렌치보이가
강력한 대가리급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보다는 선입형 강자 중에서 배당을 그나마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해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어렵죠? 은근히 어려운데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 좀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이 9번이 스마일킨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을 한번 재미나게 보고 싶어요. 9번 스마일킨이란 마필.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충분히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마필로는 근간의 연성 입상에도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 9번 스마일킨이란 마필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9번 스마일킨이 혼합 4군에서 연성 입상에 성공을 하고 국산 3등급 승군전을 치르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9번 스마일킨의 성장 가능성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다. 더군다나 이제 적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1200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스마일킨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는 극단적인 선행마인 4번 프렌치보이나 이런 마필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건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9번 스마일킨을 추천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경마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딱 끝내놓고 보니까 오늘 흐름 자체가 어때요? 제가 보기엔 중배당 이상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복병마도 많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부산경마와 제주경마는 저배당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중배당 이상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배팅 전략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실전에서 금요경마에서 멋진 대승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